손태진도 감탄했다. 준결승을 앞둔 무명전설 PD. 시청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직격 인터뷰가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준결승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PD까지 직접 인터뷰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무명전설의 참 특장점이죠.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또 판정에 있어서의 논란은 뭐 어떤 오디션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때까지 나왔던 트롯 오디션 방송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논란이 좀 적은 편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번 하루 성리 두 사람의 대결뿐만이 아니라 준결승전에서 절반이 탈락 후보로 가게 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PD님이 직접 나서서 인터뷰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요지는 이겁니다. 무명에서 전설로 향하는 가수들을 뽑는 것이 주 목적이다. 준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이 담당 PD가 직접 인터뷰를 가졌는데, 슬로건에 어울리는 14명이 진출을 했다. 무명과 유명이 함께 경연하는 본선을 거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함께 성장하였다. 실력도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요소가 바로 서열탑 시스템이었죠. 무대에 서본 경험이 없거나 적은 무명부터 활동 무대가 좁아진 유명까지 5단계로 나눠 99명의 도전자를 선별했지 않습니까? 나이도 제한 없고 출신 배경도 다양한 이들이 모인 가운데 유명 도전자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무명들이 선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준결승 진출자 중 과반수 이상이 무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담당 PD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 방송을 통해 처음 이름을 알리거나 기존과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재발견된 출연자들이 많다. 유명이 경험이 많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살아남지 못한 점도 특징적이다. 그만큼 계급장을 뗀 진심과 실력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도전자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기존 트롯 경연의 틀에 머무르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활발히 소통하며 준비해왔다. 최근 트롯은 K-팝 등 여러 장르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제작진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도전자들도 녹화를 앞두고 합숙하다시피 매일 연습하는 등 치열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도 재밌고 기쁘게 지켜보고 있으며 오직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대목이 결국 시청자,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히 탑 프로단에 출연 중인 손태진 씨 역시 기획력이 대단하다 라고 혀를 내둘렀고, 특히 이번 준결승전의 레전드 가수와의 듀엣 무대, 남성의 음역대를 고려하여 주현미 마스터를 제외한 탑 프로단의 트롯, 신세대, 9세대 레전드들이 각자 한 명씩 도전자 2명과 한 조를 이뤄 대결하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전설이 전설을 만든다라는 취지로서 단판승으로 도전자 중 한 명은 바로 결승에 직행하는, 그러니까 이 추가 합격자에 뽑힐 가수들만 재대결을 펼치고, 이번 3명에서 하는 트리오 무대에서는 한 명은 무조건 결승 직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일반인에 가깝던 도전자가 존경하는 선생님과 한 무대에 서게 되는 거다. 꿈같은 한 번의 시험대에서 부담감을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조항조의 경우 매번 도전자들의 간식을 사들고 직접 챙길 정도로 트롯계의 선배들 또한 한마음으로 많은 출연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꿈을 위해 생업도 그만두거나 단념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을 떠난 가족의 마지막 바람을 짊어지는 등 무명전설은 유난히 도전자마다의 진심과 각오가 남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에 유명과 무명, 정통 트롯과 뉴 웨이브 트롯팝을 떠나 시대가 응원하고 싶은 또 하나의 스타 탄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무명전설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도 활동하는 경쟁력 있는 K-트롯팝 가수가 배출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도전자들을 보며 시청자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대리만족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이 인터뷰를 보면서 PD님의 생각이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구설수에 올랐었던 이 트롯 오디션들의 PD들과는 전혀 다른 계보를 잇고 있지 않나. 정말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는 시리즈가 계속 후속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후속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하나의 방증을 제가 좀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사거든요. 탑7이 전원 참석하는 무명전설. 전국 20여 개 지역을 돈다. 전국 투어 콘서트 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한번 장담을 해볼까요? 이때까지 있었던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최근에 방영된 트롯 오디션 중에 무명전설의 콘서트 티켓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서 보고 싶거든요. 제가 트롯 오디션 리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몇몇 가수들 외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하는 전국 투어를 가서 보고 싶다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 무명전설만큼은 확실히 좀 남다르다. 전국 20여 개의 지역을 돌게 되었고 안양, 창원, 서울, 울산, 춘천, 대구, 수원, 대전, 고양, 광주, 부산, 전주, 청주 그리고 추후 지역이 순차적으로 오픈 예정이며 안양과 창원과 서울 콘서트 티켓 6월 달에 열릴 티켓들이 4월 30일 날 목요일에 오픈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9월 달까지 콘서트가 꽉 차 있습니다. 야, 이 무명전설이 과연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준결승전 결과 아니겠습니까? 야, 지금 뭐 정말 많은 제보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아시겠지만 결승전까지 다 녹화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뭐 스포일러를 하려고 하면 진짜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차마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재미가 반감된다라는 거. 하지만 제가 요 부분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가락 씨와 장한별 씨가 맞붙고 성리와 하루 두 사람이 맞붙잖아요. 자, 이런 가수들의 지금 대결 예상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커뮤니티에도 나오고 뭐 말이 많지만 확실한 건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선공개된 한가락 장한별. 야, 이 두 가수의 무대가 조항조 마스터와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뭐 장한별 씨가 워낙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5주차 이 대국민 투표에 보면 장한별 씨가 6위, 한가락 씨가 이렇게 10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6등과 10등의 대결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8위와 9위를 차지한 손은설, 유지우 이런 가수들은 정말 아쉽게도 그 전 무대에서 탈락을 했지만 어찌됐건 장한별 씨와 한가락 씨의 격차는 대국민 투표에서도 상당히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맞붙게 된 거죠. 특히 조항조 마스터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됐는데 이게 참 독특해요. 레전드 마스터가 어느 정도 소절을 부르고 나면 이제 양쪽에서 두 사람이 노래 파트를 나눠서 각자의 파트를 불러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듀엣 무대처럼 비교도 되지만 이게 사실 레전드 마스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곡 대결이거든요. 그런데 마스터가 가운데에 딱 서게 되면서 과연 이 세 사람의 조합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나? 원곡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바로 옆에 양쪽에서 지금 이 노래를 커버곡을 불러야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원곡자의 느낌과 묻어나거나 원곡자의 느낌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느낌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특히 세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화음을 쌓고 어떻게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지도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장한별 씨와 한가락 씨 중에 누가 이기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때까지의 성적을 본다면 장한별 씨가 이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한가락 씨가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정말 탈락 후보에 가게 될까요? 최종 탈락을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탈락 후보에 간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탈락은 방청객들 중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최종 결과 발표는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입니다. 재대결을 펼쳐서 말이죠. 재대결을 펼쳐서 분명히 마스터들이 7명 중에 3명의 추가 합격자를 뽑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방청객들이 본 건 바로 이 트리오 무대, 레전드 무대의 결과만을 보고 왔을 건데 여기에서 장한별 씨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지금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하루, 성리 두 사람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한 명은 100% 탈락 후보로 가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많으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의 음색과 스타일이 워낙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눈물 흘린 예고편은 이제 빼놓고 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대결을 판가름하는 것에는 의외로 연예인 판정단이 아니라 국민 판정단, 국민 프로단의 관객 점수로 인해서 평가가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뭐 아무래도 기존의 팬덤이 좀 형성되어 있는 가수의 팬덤 분들이 방청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숫자가 이제 막 무명에서 유명 가수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팬덤 규모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관객 점수의 평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신 발언을 한다면 조작 여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땐 현장에 오신 관객 평가단의 점수가 아마 팬덤의 규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얘기는 다른 트롯 오디션 방송에서도 똑같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대결을 펼치게 되었고 다른 어떤 가수들보다도 굉장히 지금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파급력, 후폭풍이 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번에 MBN 뮤직에서 쇼츠 영상들을 잔뜩 공개를 했습니다. 보면 성리 씨가 밥 먹는 영상도 나왔고 이창민 씨가 연습 전에 혼밥하는 모습, 버스를 타러 가며 연습을 하는 장한별 씨의 모습, 또 집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을 보내는 하루 씨의 모습, 그리고 이 한가락 씨와 하루 씨가 각각 자신의 무명전설 무대 영상이 100만 뷰가 돌파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라는 감사 인상 영상들도 올라왔고 성리 하루 씨의 케미를 보여주는 영상도 올라왔고 정연호 씨의 이렇게 일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 이대환 씨의 일상 모습, 박민수 씨의 노래를 하며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들, 저는 이 가수들에게 정말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박민수, 이대환, 정연호 세 사람은 탈락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탈락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탈락 후보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마 점수가 녹록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가락 씨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후폭풍을 몰고 올 성리 하루 두 사람의 이 케미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보시고 어떠셨어요? 전 댓글을 보면 반응을 알 수 있는데 하루 씨가 성리 씨에게 굉장히 살갑게 대하고 성리 씨도 그걸 어색하지 않게 동생으로서 하루 씨를 대해주곤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많이 챙겨주고 트리오 무대, 대결 무대라고는 하지만 한국 대결이다 보니 둘이서 화음도 맞춰야 하고 무대 연습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서로가 선의 경쟁을 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케미를 두 사람이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루 성리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무명전설에 등장하는 모든 가수들, 제작진마저도 치열한 경쟁과 자극적인 결과가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하는 어떤 대하 드라마를 써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가 됐건 결과는 확실히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뉠지에 대한 예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준결승 전설의 선택에서 치열한 사투 끝에 살아남은 14명이 생존을 건 승부에 나선다. 각 전설이 직접 선택한 2명의 도전자와 함께 무대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전설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동시에 또 그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중부담이 고스란히 전해지게 된다. 특히 탑 프로단과 국민 프로단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둘 중에 한 명만이 결승에 직행하게 되며 선택받지 못한 도전자는 탈락 후보로 밀려나게 된다. 자, 이게 좀 약간 예고편에 의문점이 있네요. 분명히 예고편에서는 추가 합격자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14명 중에 7명이 탈락을 하고 7명이 진출하게 되는 구도에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최종 4명의 탈락자가 선별이 되는구나. 추가 합격 시스템이 다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디션만 5번, 결승 문턱에서 좌절을 겪었던 7.8기의 아이콘 성리와 예선전이었던 무명전설 초창기부터 계속하여 상위권을 유지하며 본선 3차 국민가요대전에서 팀과 개인 전체 1위를 차지한 하루가 맞붙게 되며 역대급의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탑 프로단이자 원조 트롯 기공자로 불리우는 신유가 전설로서 직접 무대에 출격을 하며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성리와 하루를 선택하여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강문경 씨가 신유 선배가 이 둘을 뽑았어? 어쩌자고 이랬나? 라며 김진용 씨도 탄식을 내뱉었는데 예상 밖의 선택에 현장이 굉장히 술렁이게 되었고 이 세 사람은 가수 신유의 님이시여 노래로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색과 곡 해석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고 합니다. 특히 결승 직행 또는 탈락 후보라는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거죠. 어느 때보다 절박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결승으로 향하게 될 마지막으로 남은 3장의 티켓 재대결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력한 힌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단순히 추가 합격자를 가는 게 아니라 7명들의 재대결 무대를 통해서 결국 3명만을 생존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성리, 하루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이 극한의 상황이다 보니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다. 모든 걸 걸겠다라는 각오가 빗발쳤고 인생을 걸고 무대에 선 무명들인 만큼 가족을 향한 마음부터 각자의 시간을 버텨온 사연들까지 비하인드가 막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번 준결승전의 무대가 피날레는 아니지만 절정에 달하는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무대를 좀 짧게 성공때 신성 씨는 마이크를 내버려 두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본다면 두 사람의 대결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참 특이한 대결이 아닐 수 없는데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리 씨가 흩어진 모습으로 가사를 부르면서 굉장히 고음을 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루 씨가 똑같이 흩어진 모습으로 가사를 외치며 중저음으로 화음을 맞춥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음색이 저는 꽤나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뭐 감히 제 주제에 이 사람이 더 잘하고 이 사람이 못하고 라고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나와 있는 팩트로 좀 전달을 드려보면 두 사람의 음색이 전혀 달라요. 두 사람의 특징도 다르고 두 사람의 장단점도 전혀 다릅니다. 성리 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더 고음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질러줘야 할 때 상당히 고음을 좀 질러줬던 편이고 하루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러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중저음의 안정적인 톤으로 기타로 따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리 씨가 아무래도 좀 기타의 음색을 표현했고 하루 씨가 베이스의 음을 표현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현악기로 좀 따진다면 성리 씨가 바이올린,
하루 씨가 첼로 요런 느낌 아닐까요? 뭐 제 주제에 이게 제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두 사람의 음색이 저는 굉장히 좀 조화로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땐 다른 무대들 통 털어서 두 사람의 무대가 가장 1등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감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하필이면 두 사람이 붙었고 둘 중에 한 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하루 씨가 승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하루 씨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예측은 그렇습니다. 성리 씨의 고음 음색이 굉장히 아마 좀 압도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리 씨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중저음으로 승부를 보는 하루 씨 입장에서는 이게 두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불렀을 때 목소리가 튀는 쪽이 귀가 좀 더 기울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리 씨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고음을 했다면 제가 볼 땐 하루 씨가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성리 씨가 굉장히 튀는 고음을 불렀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많이 튀는 만큼 조그만 음정이 불안하거나 고음에 올라갔을 때 뭔가 매끄럽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티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성리 씨는 안정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하루 씨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음색을 표현을 해냈어야 할 겁니다. 성리 씨가 안정감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하루 씨의 안정감이 존재감으로 드러났을 것이고 반대로 성리 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음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하루 씨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방청객들의 말에 따르면 뭐 결과는 어마무시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가수들 역시 많은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도 제가 좀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씨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다음 편에 예고되어 있는 이 준결승전에서 결승 진출자 10명을 가리는 데 있어 제가 볼 때 더 큰 논란이 아마 터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한가락씨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면은 많은 남아있는 참가자들의 모습들이 하나둘 공개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연호 씨 그리고 이대환 씨에 대한 탈락설도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식이면 다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분석해본 바에 따라도 사실 이대환 정연호 이런 가수들이 탈락의 가능성을 지금 충분히 들고 있는 상태다. 의외로 황윤성 씨 같은 경우가 지금 탈락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창민 씨도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요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 사람들이 어떤 걸로 생각이 돼요. 다양한 경연에 도전했지만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많이 위축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탑을 받는 게 예심전에서의 목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올탑을 받았을 때 너무 벅찼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하며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당당하게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은석 씨의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런 무명들이 주목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리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다른 방송에 비해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작고 어려운 트로트판에서 굉장히 무명으로서 서럽고 힘들었던 가수들이 등장한 게 이번 무명전설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취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드디어 준결승전에서 유명 가수 민수 씨의 이 조회수를 보면 분교가 33만 회, 오열이 83만 회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연호 씨의 무대를 본다면 에이스전의 에이스였던 만큼 32만 회, 7.8만 회
8.8만 회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조회수로 본다면 박민수 씨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박민수 씨가 패배한다라는 말이 나올까? 아마 그것은 현장에 있었던 이 많은 국민 프로단의 점수가 결국 최종 성적을 가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유명 가수들과 무명 가수들의 이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준결승전에서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하루, 성리 두 가수가 어떤 점수가 나왔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논란 말고도 지금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은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난리 났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가 반전에 반전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국민 프로단의 점수와 마스터단의 점수가 갈린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니 기대와 걱정이 함께 따르고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이 곽영광 씨가 아니라 곽영광 씨 음악인이라고 되어져 있고 별다른 지금 모습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무명전설에 나와서 와이프가 반대해서 노래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했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굉장히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인에 가까운 한가락 씨의 지금까지의